네, 안녕하세요. 저 세션 2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금융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성능 및 보안 확보 방안 이란 주제로 기가먼 코리아의 유병수 상무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상무님, 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오늘 상무님 이거 딱 들으면 네. 정말 성공적인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되는 겁니까? 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 내용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고객 경험이 무엇이고 그게 왜 중요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네트워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보안의 성능을 유지하고 운영 및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이제 가시성 확보가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가시성 확보를 통해 보안 장비의 어떤 성능을 증대하고 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고객 사례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보안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2000년대 도래하면서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보안, 보안 이것이 굉장히 뜰 거다. 네? 네네. 굉장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몸값도 올라가고 그럴 거야 되는데 10년 전에 그렇진 않았거든요.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네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요즘같이 이제 언택트, 이런 시대가 되면서 진짜로 이제 네트워크 보안 이런 것이 두 개가 확실하게 융합이 되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고 밸류가 더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까, 이제? 네네. 그럼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네트워크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네. 네트워크 쪽에 보안 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점점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이제 있으시겠네요. 이런 분들한테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발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아, 예. 안녕하세요. 기가먼 코리아에서 컨설팅 맡고 있는 유병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달러, 하나로 220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금액은 2022년에 디지털 경제의 요구에 맞게 기업들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 1조 달러였던 것의 거의 2배이며 기존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짧은 시일 내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한 경제 연구 기관의 그 보고를 보면은 1950년대 포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75년이었다고 합니다. 네. 꽤 길었네요. 네, 그렇죠. 2019년 기준 기업의 평균 수명은 15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15년 미만. 중소기업도 아니고 네. 포춘 500개 있는 네. 것이? 네. 와, 그래서 또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포춘 500대 기업의 절반이 사라진 이유는 디지털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이 말은 디지털 경쟁에서 낙오한 회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회사와 상품에 대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고객이 회사의 IT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 고객 경험의 증가가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금융권 쪽에서도 카뱅이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굉장히 금방 신속하게 성장한 이유도 네. 저 고객 경험이 좀 남달라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다면 훌륭한 고객 경험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훌륭한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뛰어난 사용자 경험과 함께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객 경험과 더불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명성 네네. 다시 말해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회사와 고객이 네트워크 사용자로서 경험하는 그 회사의 어떤 네트워크의 성능, 네네. 안정성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약간 이율배반적인 두 개의 속성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의류 회사는 언더아머입니다. 언더아머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현재 전 세계 2억 2,500만 명이 디지털 피트니스 앱을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디지털 피트니스 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고객은 자기가 잠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먹는 양, 운동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언더아머에서는 이 데이터를 그 해당 고객이 각 소매점과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구매 정보와 융합해서 이 고객의 구매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저 고객에게 만들어 놓은 상품을 사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하고 고객이 구매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서 고객에게 더 맞춤형으로 많은 그쵸, 추천해- 가치를 제공하고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채택을 해서 언더아머 입장에서는 고객의 요구도 새로운 고객 경험도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성능과 안정성 이런 요구들을 만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요. 기가몬의 플랫폼을 통해서 전체 디지털 네트워크의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의 성능과 안정성을 유지해서 양질의 고객 경험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사실 제가 고객 경험이라는 단어를 네. 토크IT 하면서 한 5, 6년 전에 처음 이게 접했는데 네. 그 처음에 그런 말 단어 나왔을 땐 되게 생소했어요. 네네. 고객 경험이라는 단어가 네네. 이게 뭐야 이거? 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근데 야 진짜 요즘은 진짜 저걸 절실히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저거의 네네. 중요성을.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두 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소비자의 한 86%가 공급업체로부터 더 나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해당 브랜드가 어떤 규정 위반을 경험하거나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지적 재산이라든가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유실하였을 경우 거의 같은 비율의 사용자들이 그 특정 브랜드를 떠난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은 사이버 보안의 신뢰가 그렇죠. 어떤 그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회사의 명성은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사이버 보안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죠. 또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은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기기에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된다라는 건데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보안과 네트워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이런 이제 네트워크 보안, 편리성을 가미한 네트워크 보안은 이제 경쟁의 필수 요소가 되는 거죠. 옵션이 그렇죠.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과 기기들에 의해 회사에서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경험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네트워크는 기존의 레거시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가상화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 방법도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과정과 방법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네트워크의 볼륨이 증가하게 되고 인프라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네트워크 옛날부터 있었고요. 네. 그냥 그걸 그냥 원지를 텐지로 만들고 텐지를 백지로 만들고 해서만 널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기존의 보안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를 감당하기에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꼬일 때 꼬여 있군요. 그렇죠. 구조가. 네.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에는 전혀가 문제가 없었지만은 기기들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이러면서 기존의 보안 장비들이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오케이.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화하기 어려운 IT 환경, 복잡해졌기 때문에 변화하기 어려운 IT 환경에서 기업은 어떻게 빠르게 고객의 응대에 요구하고 빨리 변화해야 되는 그런 그 모순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요새 굉장히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구조가 네, IT 인프라가 네. 굉장히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 데이터들이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기업의 비즈니스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네. 토크IT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치하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이 서비스는 저희 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아, 저희 그러세요? 6월 달에 하려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토크아이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시는데 이 서비스는 기존의 레가시 네트워크가 아닌 물리적인 환경이 아닌 네? 가상화 환경 혹은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서비스를 런치를 하고 싶으세요. 음. 근데 이 서비스가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트래픽을 뽑아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래픽을 뽑아서 보안 검사라든가 성능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면 혹은 보안 장비의 인터페이스가 2개, 4개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근데 네. 제가 보고 싶은 구간은 10개, 20개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혹은 보안 장비의 인터페이스가 1G밖에 안 되는데 저는 10G 구간, 40G 구간, 100G 구간도 보고 싶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뽑아내서 보안 검사 및 성능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다 알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안 장비의 인터페이스의 타입이라든가 수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어떤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네. 요즘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하는 것은 굉장히 CPU 인텐시브합니다. 많은 양의 컴퓨팅 리소스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장비들이 네. 저걸 복화를 하기 위해서 따로 뭐가 있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장비들이.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리소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걸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그 와프라는 장비가 10G의 성능을 제공하는 와프 장비가 보통 10G를 다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7G 한 어떤 8G 정도의 성능을 제공하게 되는데 복화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 그 장비의 성능은 3G, 4G로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툴을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때로는 그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보안 장비의 귀중한 컴퓨팅 리소스가 낭비되는 예를 들어 와프가 있는데 네. 와프는 80 트래픽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비가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와프 인터페이스 쪽으로 유튜브 트래픽도 들어오고 백업 트래픽도 들어오고 메일 트래픽도 들어옵니다. 와프는 이 트래픽이 본인과 관련이 있는 트래픽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컴퓨팅 리소스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성능의 저하가 생긴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툴을 더 추가해야 되는 네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복화 작업을 이 플랫폼에 대신 수행을 해주고 그런 복화된 평문의 트래픽을 각각의 개별적인 보안 장비에 던져줄 수 있다면 또 와프는 80 트래픽만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트래픽은 다 배제를 하고 80 트래픽만 던져줌으로 인해서 어떤 장비의 보안 장비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래픽에 대한 것들만 잘만 효과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결국 돈이잖아요. 네. 돈을 엄청 세이브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러 구간에 또 트래픽을 수집을 해서 성능 분석 장비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트래픽이 너무 많습니다. 디스크가 너무 빨리 찹니다. 이 장비 툴을 더 빨리 증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툴이 있어서 그런 성능 분석 장비에게 트래픽을 던져줄 때 중복 제거도 하고 헤더도 트래픽도 패킷도 슬라이싱도 하고 실제 패킷이 아닌 어떤 플로우 데이터 IP픽스라든가 넷플로우 같은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서 그 장비의 디스크 공간을 전략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어떨까요? 네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네트워크를 10G에서 40G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보안 장비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프로젝트의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네트워크이든 보안이든 필요한 곳을 먼저 업그레이드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전혀 문제 없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도 어떨까요? 네네. 1G 와프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10G 와프를 새로 하나 구입을 하셨어요. 1G 와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것도 쓰고 싶으세요. 그런 경우에 별도의 어떤 로드 밸런서가 없이 이 2개의 1G 장비, 10G 장비를 로드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비용 절감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까지만. 아직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트래픽이 적어서 1G, 2G 정도의 트래픽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래픽이 정상적인 트래픽입니다. 정상적인 트래픽이 40G, 100G까지 늘어났습니다. 트래픽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해당 트래픽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보안 장비의 숫자도 늘어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와프, 아이패스 이런 보안 장비들을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또 요즘에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액티브로 쓰고 싶은 고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액티브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대칭 라우팅이라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에 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서 IT의 인프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여러 장비들을 사용하고 와플을 사용하고 3대 정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하드웨어 폴트가 났어요. 교체를 해야 돼요. 혹은 이 장비에서 버그가 발생돼서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패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네트워크 다운타임이라든가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벤더별로 기간을 정합니다. A 벤더 일주일, B 벤더 일주일. 네. 이 말씀은 결국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벤더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은행의 월초 데이터하고 월 말 데이터는 다르다. 그러니까 양도 틀리고. 공정하지가 그렇죠. 않다. 네. 그런데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모든 ABC 벤더에게 동일한 날, 동일한 데이터를 주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보안팀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안팀하고 네트워크팀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보안팀에서 사용하는 툴이 틀리고 네트워크팀에서 사용하는 툴이 틀려요. 데이터를 수집한 구간도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그렇죠. 이게 각 분야별로 최적화시켜주는 네. 그런 그 뭐 플랫폼, 솔루션, 네. 디바이스 네.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가모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없으면 여기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요. 와디프만 하고 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고객 사례입니다. 네네. 통신사 고객입니다. 유해 트래픽 차단 서비스라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트래픽을 봐야겠죠? 그런데 트래픽이 너무 많습니다. 100G, 200G 정도의 상상도 못할 정도의 트래픽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많은 보안 장비를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는 HTTP라든가 어떤 특정 패턴의 트래픽만 보면 됩니다. 기가먼 플랫폼을 통해서 특정 패턴의 트래픽만 이 툴로 보내줌으로 인해서 네. 유해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한 고객 사례고요. 또 다른 통신사 고객 사례입니다. 자사의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장비가 일괄적으로 복호화를 수행을 해서 각각의 보안 장비에게 던져줌으로써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한 고객 사례입니다. 제조사 고객 사례입니다. 각 공장에 있는 설비들의 트래픽을 한 곳으로 집선을 해서 성능 분석하는 장비에게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주지 않고 저희가 중복 제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수집된 트래픽의 한 50%가 절감이 돼서 툴에게 전송이 되고요. 이 성능 분석 장비가 또 특이하게 25G입니다. 네. 25G 연결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장치들과 필요 없이 저희의 장비에 연결함으로써 어떤 추가 비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한 고객 사례입니다. 클라우드 고객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이 1G, 2G밖에 안 됐는데요.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40G, 100G까지 늘어났습니다. 100G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IPS 와플을 20대 정도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장비를 사용하고 계셨던 고객이에요. IPS 와플을 원하시는 형태로 그냥 연결을 해서 네. 사용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결국 IT 어질리티를 개선한 고객 사례입니다. 정부기관 고객 사례입니다.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순간의 네트워크 다운타임이라든가 서비스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장비가 장애가 났을 때 해당 장애가 발생한 장비에 대해서만 바이패스 기능을 해서 그 문제, 다운타임을 최소화한 고객 사례이고요. 보안팀과 네트워크팀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들에게 공통된 데이터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협업을 네네. 개선해서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한 고객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고객의 인프라 구성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구성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규 솔루션을 추가로 설치하기도 변경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 OOB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특정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으로 인해 컴퓨팅 리소스가 낭비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한 장비가 장애가 났을 때 전체 네트워크의 어떤 다운타임이라든가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가몬의 보안 전달 플랫폼을 사용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간의 트래픽들을 물리적인 탭이라든가 어떤 스위치의 스팬 기능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요. 저희가 생긴 건 스위치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스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듈들이 모듈 형태로 저렇게 제공을 되고 있고요. 물리적인 연결이 이렇다면 논리적인 연결은 이런 식으로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이패스 기능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의 그 가용성을 높이고요.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복호화 기능도 제공해 줄 수 있고 특정 어떤 트래픽, P2P라든가 어떤 유튜브, 넷플릭스 트래픽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보안 장비에 보내드릴 수 있고 반대로 관심 있는 트래픽만 클릭을 해서 그런 트래픽을 보안 장비에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실제 그 스플렁크라든가 IBM Q 레이더 같은 심 장비에게 로 패켓이 아닌 어떤 플로우 정보만을 보내줌으로써 로 패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외부 트래픽에 대한 어떤 총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어떤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크게 보시면은 물리적인 환경, 클라우드 환경, 가상 환경 여기서 트래픽을 수집을 합니다.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 장비가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혹은 OOB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에 맞는 기술들을 좀 적용을 하는 사례인 건데요. OOB 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패켓을 분할하는 기술, 헤더를 제거하는 기술,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마스킹을 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그 최적화된 패킷을 보안 장비나 성능 분석 장비에게 이제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에서 트래픽 수집하는 거, 가상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거, 이런 트래픽들에 대한 집선 장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HC 시리즈로 가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는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비, 저희 기가몬 장비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통합 콘솔이 있고요. 만약에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과 통합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통합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그 기가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의 사례를 제가 좀 압축을 한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좀 어떤 복잡성을 좀 네. 최소화하고 관리를 간단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고객 사례고요. 그 왼편의 도입 전에 회사가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도입 전의 구성을 보시면 트래픽은 아마 이런 형태로 틀릴 겁니다. 코어 라우터를 거쳐서 방화벽을 거쳐서 IPS 와프 뭐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근데 기가몬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코어 라우터와 코어 스위치 사이에 먼저 저희 기가몬 장비가 위치하게 되고요. 트래픽의 플로우는 동일합니다. 코어 라우터를 들어와서 방화벽을 거쳐서 IPS 와프, 그다음에 코어 스위치로 가는 형태이고요. IPS가 하나가 장애가 났습니다. 네. 그럼 저 장비만 바이패스를 하고 아이씨. 교체를 하시면 되고 혹은 OS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고요. 와프를 하나 더 추가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새로 추가된 와프는 근데 40G입니다. 그럼 기존 장비는 10G고 10G, 40G를 하나의 툴 그룹으로 묶어서 네네. 그들 간의 어떤 로드를 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고객 사례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다. 그럼 보안 장비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네트워크만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40G로. 기존 보안 장비들은 10G로 연결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보안 장비들에게 트래픽을 저희가 해당 보안 장비가 필요한 트래픽만 전달해 주는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그 고객 사례이고요. 요즘 암호화된 트래픽, 인바운드에 대한 트래픽도 있을 거고 우리 사용자들이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어떤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 기가몬 장비가 복호화를 한 후에 해당 복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각각의 보안 장비에게 전송을 해주는 형태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도 있고요. 가상화, 클라우드, 일단 가상화죠. 그러니까 네. 가상화에서의 제일 문제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입니다. 그 VM 간의 어떤 트래픽이죠. 물론 그 옆에
보안 툴을 어나더 VM의 형태로 설치를 하셔서 그 VM들의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고객분들이. 왜냐면은 하이퍼바이저에 리소스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 오버헤드 주니까. 그렇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내가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그 VM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닌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오픈 이제 버추얼 스위치라고 해서 그 스위치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이런 형태의 방법도 지원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이제 VPC 미러링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어떤 미러링 해준 트래픽을 받아서 네네. 이것들을 이제 뭐 온프렘이나 이런 클라우드 내 보안 장비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방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에서 이제 그 VPC 미러링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네네. 에이전트를 씹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 두 가지 방법의 뭐랄까 장단점은 뭘까요? 일단은 AWS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AWS에서는 VPC 미러링이라고 해서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 트래픽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좋긴 한데 일단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VPC 미러링은 모든 그 AWS 에이전트 인스턴스에서 다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니트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장 최신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그쪽에서만 좀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한적이네요. 네. 그래서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은 기존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은 그런 최신의 인스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에이전트를 심었어요. 근데 분석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원래 우리 회사 보통 하이브리드 많이 쓰니까 네네. 우리 회사 데이터 센터 얘를 갖고 와서 네. 분석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이 아웃바운드 나갈 때 또 비용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네. 그러니까 방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합니다. 클라우드에서 그렇죠.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네네. 트래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럼 클라우드 내다가 보안 툴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신규 보안 툴에 대한 구매 비용의 그렇죠. 비용이 발생할 거고 아마 그거에 대한 관리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음. 근데 비록 아웃바운드 트래픽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우리 온프레미에 있는 어떤 보안 장비를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기존 보안 장비를 그대로 쓰시는 거니까요. 네네. 추가 비용은 없을 거고요. 또 이미 사용하고 계신 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고 어떤 별도의 어떤 그 후자를 선호하겠네요. 근데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겠네. 그렇죠. 뭔가. 그래서 그랬을 때 만약에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기가먼 장비에서 네. 필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트래픽만 전송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스플렁크라든가 큐레이더 같은 장비, 어떤 심 장비에게 로 패킷이 아닌 어떤 메타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요. 저희 기가먼 장비에서 한 3,0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DPI를 통해서. 네. 그리고 3,000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약 5,000개 정도의 메타데이터 속성 값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로 패킷이 아니더라도 어떤 플로우 정보만을 보고 이게 DNS에 관련된 경우 DNS 어떤 리스판스에 관련된 코드들, OP 코드 혹은 뭐 HTTP인 경우는 서버의 응답 코드 혹은 URL 정보 이런 것들을 로 패킷을 저장하지 않고 플로우 정보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결국엔 그 로 패킷이 없는 상황에서 내 외부 트래픽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로 패킷만 주면 이제 이것이 어디에 왜 이런 것이 발생했고 어디에 연결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네네. 근데 메타데이터를 주니까 네, 뭔가 컨텍스트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고객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서비스 체인이라고 해서요. 제가 아까 와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와프는 80 트래픽만 관심이 있는데 80 트래픽만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트래픽의 경우 아마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형태로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443 트래픽이 있고 80 트래픽이 있고 FTP 트래픽이 있는데요. 각각의 트래픽에 대해서 나는 요 보안 장비만을 거치게 하겠다는 형태로 제가 원하는 형태로 네네네. 서비스에 체이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설정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캔버스라고 부르는데 그 캔버스에다가 원하는 보안 장비를 끌어다 놓고 원하는 룰을 거기다 설정을 하게 되면 네. 바로 저런 형태로 다른 서비스별로 어플리케이션별로 다른 보안 장비들을 거치게 하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모든 트래픽이 이제 기가먼 장비를 거쳐서 갈 거니까, 그죠? 네네. 기가먼 장비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네. 네.
제가 저희 그 트래픽을 최적화하는 기술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트래픽을 절감하는 기술 중에 플로우 매핑이라든가 중복 제거라든가 어떤 플로우 정보를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얼만큼 주느냐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는 베네핏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툴을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가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필요한 정보들이 몇 가지 있으세요. 현재 뭐 툴의 뭐 사용량이 얼마나 되고 툴의 용량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신규로 툴을 구매하실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저희 장비를 통해서 절감된 트래픽의 양을 기입을 하게 되시면은 3년 동안의 어떤 총 소요 비용이라든가 저희가 얼마나 빨리 그 ROI를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네.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오늘 설명하신 이런 것들은 뭐 인라인 마우스 이런 것들을 위에 경영진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 절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유연하게 우리가 서비스 대처할 수 있고 네, 비용 절감 시킬 수 있다. 네, 보안 장비도 더 이렇게 성능 최다 시킬 수 있고 네, 그런 것을 이제 뭔가 숫자를 갖고 이제 위에다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높으신 분들께서는 네네. 이렇게 C레벨께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음.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데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럼 이거 가시성이 좋아지고요. 뭐 인프라 유연 그것도 좋지만 네.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근데 이게 진짜로 비용 절감 시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것이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이거를 아까 뭐 POC라든지 해보려면요. 네. 이게 기존에 다 네트워크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 구조가 있을 거고. 네네. 거기에 얘는 이제 중간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 뭐 구조를 엄청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죠. 쉽게 그럼요.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얼마나 걸리나? 이런 걸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 POC 할 때요? 네네네. 얼마나 걸리는 거지? POC 기간은 굉장히 고객분들의 그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한 일주일 아니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셋업도 이제 금방 네. 셋업됩니까? 네, 셋업은 그러니까 처음에 셋업할 때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네. 네트워크에 단절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I see. 네. 그렇네. 근데 일단 그렇게 설치되고 나면은 뭐 바이패스 기능이라든가 심지어 저희 장비가 꺼져도 통신이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크다란 문제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서 뭐 길게 하시는 고객은 한 달 이상 하시는 고객도 있으세요. 네. 좀 꼼꼼하게 이것저것 많이 체크를 하시는 고객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장비를 이게 처음 붙일 때 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럴 때 어떻게 업무에 대한 중단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고객분들께서 이제 메인터넌스 윈도우를 일단 잡으시고 그 네. 장비를 설치하시는 게 일단 제일 안정적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보안 장비를 거기에다 연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프로덕션 환경에서 그건 굉장히 그렇겠네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몇 개의 어떤 그 보안 장비들 어떤 수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트래픽 이런 것들을 넘겨서 테스트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아니면 별도의 랩을 만들어서 거기서 테스트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네. 결론인 것 같네요. 네. 네. 피디님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는 이제 전례 없는 변화의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은 재택근무로 바뀌었고 학생들의 수업 환경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래픽이 늘어났고 IT 인프라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트래픽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 트래픽을 봐야 되는 보안 장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프라의 복잡성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 IT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가몬과 상의해 주십시오. 기가몬이 여러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네.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제가 아까 네. 그 안랩에서 그 세션 발표를 하실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안랩 솔루션하고 기가몬 솔루션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서 맞아요. 그런 질문 있었어. 예, 그게 그렇죠. 뭐가 있나요? 이런 걸 좀 질문을 본 것 같아서 그거 먼저 한번 제가 맞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단 네. 먼저. 안랩 장비는 기가몬에서 봤을 때 디도스 장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디도스 장비에 어떤 성능이 부족함 생긴 부분이 있었을 때 안랩 장비를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추가된 디도스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로드 밸런싱을 해서 로드를 분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런 고객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디도스 장비에서 어떤
특정 서버 IP 대역이 공격이 하는 게 감지가 되면요. 네. 그 디도스 장비에서 API 콜을 통해서 저희 장비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 특정 IP 대역의 트래픽을 샌드박스나 뭐 사이버 대피소 쪽으로 우회해라. 이런 형태로 좀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까 유정근님이 질문하신 거네요. 네, 유정근 해놓고. 그 다음에 김명환님, 전통적인 네트워크 구성도에서 기가몬 플랫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이제 마켓에서는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제품을 이제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 네, MPB라고 그러죠. 네네. 근데 이제 브로커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유황수합을 우려해서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시큐리티 딜리버리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네. 말은 시큐리티 보안 장비에게 딜리버리 필요한 트래픽만 전달하는 오케이. 플랫폼 이렇게 네, 이해를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 배치해야 될까요? 아까 그 인프라 그 운영을 최적화하는 고객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외부 연결을 위한 라우터, 그 다음에 백본 그 연결을 위한 스위치 그 사이에 여러 개의 보안 장비들이 있다면 네네. 일단 거기에 두시는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DMZ 구간이라든가 다른 별도의 구간이 필요하다면은 물리적인 탭이라든가 스팸 기능을 통해서 트래픽을 뽑아오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에 추가적인 뭐 지원 사항이나 요청 뭐 이런 것들은 설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써주시면 보다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또 기가몬 플랫폼과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위치에서 어떤 스팸 기능을 제공한다거나 스위치에서도 어떤 스위치는 그 일부 기능이 패킷 브로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전문적인 패킷 브로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스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제공되는 거는 스위치의 본연의 짭은 스위칭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패킷 레이어에서 놀겠구만.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그거는. 일단 네.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고요. 네. 부가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차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기가몬 코리아에서도 답글을 남겨주셨으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원님, 구간 암호화의 경우 서버 투 클라이언트가 있을 텐데 네트워크 연결 시 서버 구간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 부분은 저희 직원이 뭐 네네. 답을 남긴 것 같네요. 네. 네.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네네. 그 이민수님, 메타데이터를 생성해서 심 및 분석 툴로 제공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서비스 체이닝에서 유연한 인라인 설정을 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리는데요. 뭐 일단 메타데이터 부분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심을 예를 들어서 뭐 스플렁크의 심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 저희 장비에서 해당 데이터를 IP픽스나 혹은 CF의 형태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트래픽을 원하시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맞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고, 네. 기본적으로 IP픽스에서 제공하는 필드가 아닌 어떤 확장된 필드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체이닝 쪽 부분에서는 저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고객이 일단 보안 장비가 뭐가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IPS, WAF, DLP 혹은 뭐 방금 안랩에서 말씀하신 디도스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인바운드 트래픽 그리고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폴리시를 잡을 거냐. 그래서 어떤 트래픽을 어디에게 주고 그냥 간단한 예로 트래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트래픽 중에는 온라인 화상회의 트래픽도 있을 거고 뭐 넷플릭스 트래픽도 있을 거고 백업 트래픽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유튜브 트래픽이나 넷플릭스 트래픽 같은 트래픽을 와프한테 줄 일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체인을 폴리시를 잡아야겠죠. 이런 트래픽은 배제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님, 기가몬 네트워크 보안 제품을 기가몬이 뭐 보안 제품까지 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보안 장비하고 정합성 뭐 호환성 같은 것은 다 되는 건가요? 어떤 장비든지? 그럼요. 네. 그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로 테크니컬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많은 보안 벤더들도 있고요. 국내의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사실 어떤 호환의 문제가 잠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예 없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겠죠. 뭐 VLAN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저희가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다 거의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중님께서요. 네 번째 고객 사례에서 가상화 및 클라우드 트래픽 가시성 얘기하셨는데 호스트 관련 VM 트래픽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VM 트래픽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최상의 방법. 아, 예. 아까 그 슬라이드 발표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폴리시는 고객 쪽에서 일단 잡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네. 그 VM 안에 우리가 여러 개의 VM이 있는데 네. 그들 간의 트래픽을 보기 위해 어나더 VM의 형태로 보안 툴을 거기다 설치를 할 것이냐 네네. 아니면 그 트래픽을 밖으로 뽑아서 가상화 또 다른 가상화된 어떤 하이퍼바이저에게 전송을 할 거냐 아니면 온프레미스 쪽으로 전달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솔루션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효숙님, 저희 백본 구간에 기가문 제품이 있고 보안 장비로 순차적으로 전송해주는 구성이 있는데요. IP 차단을 기가문에서 하려고 하니까 라우터처럼 오브젝트 개수에 제약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상단 백본에 기가문이 있어서 방화벽 차단 이전에 기가문에서 일일 수천 개의 공격자 IP를 차단시키고 싶은데 뭐 이런 것이 뭐 가능한지. 가능은 한데요. 저는 이 방법을 별로 권고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 장비가 보안 장비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안 장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이지 저희 장비가 보안 장비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다음에 이원준님께서 기가문에 연결된 솔루션별로 복화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QoS 쪽으로는 복화된 트래픽을 큐레이다 쪽으로는 복화된 트래픽을 전달 가능한지요? 아, 예,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김명환님께서는 회사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이 기가문 플랫폼으로 연결된다면 트래픽 과부하 발생 또는 장애 시 운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트래픽 과부하 발생. 그러니까 기가문으로 모든 트래픽이 네네. 항상 있으니까 그럼 트래픽 과부하 발생할 때 기가문으로 몰리는 트래픽이 아니면 기가문이 네. 장애가 난다면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트래픽 과부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컨설팅을 하고 고객분들 만나서 디자인을 하고 트래픽의 양을 예측을 하고 그랬을 때의 사이징 장비는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 장비별로도 어떤 백플레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단 트래픽 과부하로 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장애는 모든 장비가 다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BPS라든가 이런 마줄들을 내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를 것 같아요. 고객의 넘버원 프라이어티가 우리는 업타임이다, 네트워크. 아니면 우리는 시큐리티 인스펙션이다. 이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고객의 넘버원 프라이어티가 업타임이다 그러면은 저희 장비가 장애가 났을 때 바이패스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시큐리티 인스펙션이 더 중요하다. 보안에 홀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장비를 이중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 장비가 폴트가 났을 때 옆에 있는 장비로 페일오버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영환께서 오늘 금융반인데 이 기가문은 국내 금융사 고객 사례 같은 건 없는 건지. 고객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오케이. 뭐 제가 이제 공식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객의 승인을 받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오케이. 실제로 뭐 그런 많이 사례에 있군요? 대해서 많이 있군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직접 만나가지고 아니면 댓글을 뭐, 남겨주시면 네네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불러주시겠으면 좋은 질문이죠? 네. 잠시만요. 일단 지나간 것 같은데요. 아까 이민수님 아까 심 얘기하셨던 이민수님. 네, 이민수님. 네. 그분 하나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문주웅님. 네, 문주웅님. 네. 네. 자, 이민수, 문주웅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교촌 치킨 감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 마저 해주시면 뭐 요청사항 같은 설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무님 이제 시간 금방 갔죠? 네, 너무 빨리 갔는데. 어땠어요 해보니까? 아,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네. 저도 작년부터 온라인 세미나를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할 때마다 떨리네요. 자, 오늘 이제 컨설팅 맡고 계시니까 네네. 네, 좀 뭐야 시청자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네, 기가 모는 제품에 대해서 뭐 시간 제약 때문에 뭐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어떤 현재 그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IT 인프라에서 어떤 가시성의 이슈, 성능의 이슈, 비용 절감의 이슈, 뭐 유연성의 이슈, 인프라 관리의 어떤 효율성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이슈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보다 자세한 솔루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모을 얘기 들어보니까 네트워크가 심플해. 그래서 유틸 장비 하나밖에 없어. 네. 이거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아,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근데 보안 장비 되게 많아. 많고 네네. 다른 장비도 되게 많아. 네. 네트워크 복잡하고. 네, 그럴 때 이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서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이제 토크아이티 다양한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